원장님, 이거는 블루오션이에요. 올해에 큰 일대가 자유표시교육으로 광고에 대한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이 시험을 공부할 때 혹시 예. 공부하는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은 좀 허황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고득점자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학교에 충실했다, 예습과 복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해라 이거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필기 공부할 양을 정해드립니다. 그럼 그만큼 해오시면 되고, 실기는 제가 쪽집게 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좀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늦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늦게 하신다고 해서 저는 빨리 보내드리진 않거든요. 보통 1시나 1시 반에 실기를 하면 4시, 5시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7시 넘어 8시, 9시까지도 제가 수업을 합니다.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합격하셔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숙제 내드리고 얼마든지 연습만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난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합격했을 때 예. 취업 같은 건 좀 어떨까요? 잘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취업은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은 본인의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간판 하셔야겠다는 분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네네. 아니면 거리에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어도 그냥 두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안전점검 업체에도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 대행사, 광고 홍보하는 곳, PDP 제작사, 백화점의 디자인실, 여러 군데에서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여서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공무원을 하신 분이 공무원을 다 퇴직 안 하시고 미리 이걸 하신 분이 계셔갖고 저한테 오셔갖고 자격증을 따신 분이 계시는데, 왜 다 안 하고 매일 하셨냐고 했더니, 원장님, 이거는 블루오션이에요. 내가 한 만큼 이게 돌아오더라. 내가 직접 시공을 하면 시공비를 아끼는 거고, 내가 좀 편하려지 하면 일당을 쓰면 된다. 올해에 광화문 일대가 자유표시교육으로 광고에 대한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교보에서부터 신세계 본점까지 네. 내년에 한번 보셔요. 광고 전광판으로 엄청나게 광고가 쏟아질 겁니다. 그쪽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말로 표현할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얼마예요? 네. 내가 그랬더니, 원장님, 지금 여기 전쟁터예요. 입찰을 하시려는 분, 관계하시는 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 이걸 하면 여기에 관계하는 분들 취업도 굉장히 잘 되겠어요. 그렇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시면 메리트도 굉장히 있으시니까 취업이나 승진에도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고계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거 배우면 네. 돈이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자격증을 땄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보통 얼마나 버는지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편차가 커서, 그래요?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네. 서로가 단가를 많이 내린다는 분도 계시고요. 예전에는 가장 큰 광판은 야립간판이라고 해서 큰 빌보드 같은 거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전광판이 가장 대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광판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차도 굉장히 좋은 거 타시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전광판이라고 말씀하셔갖고, 정확하게 얼마다 안 하시지만 저 건물을 샀어요. 제 건물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처음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아니신 분들 경우에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그렇겠죠. 한 300만 원 내외? 이렇게. 근데 보통 일당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일 안 할 거야, 사업자 내는 것도 머리 아프고 내 일 있을 때만 할 거야 할 때 일당 하는 거는 하루에 많으신 분은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는 일당 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잖아요. 휴게소 같은 거는 일을 낮에 안 하더라고요.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휴게소에 사람들 별로 없을 때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밤에 일당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꽤 오래 학원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운영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보람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오시거든요. 이 자격증이 없어서 반려했던 사업체를 사업 부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저한테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이 집에 자격증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은 동종업계에서 그렇게 하세요.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바로 옆집에서 경찰 고발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저 이거 당당하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시면 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희열은 말도 못해요. 예. 혹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에피소드 있으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렵게 따신 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6, 7년 정도 되신 분인데 제가 한테 수업을 받으시는 루트가 동영상도 있고 학원에서 수업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동영상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연세도 있으신 것 같고 말도 천천히 하셔가지고 동영상 하시는 분은 제가 전화로 피드백을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하기 너무 어렵겠다. 네. 학원에 나오실 수 없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분 연세는 당시에 50대 후반 되셨고 아파트의 관리업체에서 전기공사 하시는 분 계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이거 왜 따시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본인이 퇴직하고 나면 할 일도 없고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라고 했는데 50대 후반 정도 되시면 사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도면을 같이 그릴 때 같이 그려도 젊은 분이 그리는 거는 정확하고 짧아지지만 이런 분들은 느리고 길어지고 도면이 그 선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분도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다른 분 다 가시고 저랑 같이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실기가 안 되셨어요. 제가 같이 수업할 때도 이분은 한 번에 하기는 되게 어렵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한 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시라 그랬어요. 수업을 하는데 하시다가 한 3주 정도 두고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네.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출근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그러면 몸조리 하시라고 이제 끊었습니다. 네. 제가 또 전화했어요. 나오시라고. 네. 그랬더니 안 나오시겠대요. 네.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네. 근데 그거 제가 이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끌려니까 아주 지겨워서 자기 네. 못한다고 하는 거를 네. 제가 나오실 때까지 전화드렸어요. 저하고 하자고. 하는 거 아깝지 않냐고. 이번만 하자고. 네. 했더니 겨우 나오셨는데 그분이 남들보다 더 지겨우신 거는 제가 숙제를 정말 많이 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바빠서 못해요 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원장님 저 이거 숙제하려고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울컥한데 네. 정말 애드시는 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떨어져도 제가 체크 하면서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는 또 합격시켜 드려야 돼서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또 해오세요 하고 거의 매일 하루 한 장씩일 만큼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분이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저 그때 그 통화를 하면서 네.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른지 몰라요. 보통 한 번 시험이 끝나면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사실 좀 받거든요. 10만 네네. 정도씩은 받는데 처음부터 다 받지는 않고 그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형편도 좀 어려우신 것 같고 저 선생님한테 돈 안 받는다고 그냥 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네네.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억지로 주시면서 덕분이라고. 네. 얼마만큼 힘들게 성실하게 살아온지 아니까 네네네.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한 2년 이상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왔어요. 학원을 네.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상 분들한테 제가 가지는 진심이에요. 네네. 정말 바쁠 때 오시는 거 알거든요. 네.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시는 것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연세 있는 분이 오시면 저희 오빠 같고 네. 또래가 오면 친구 같아요. 또 어린 애들이 오면 제 아이 같고 제 아이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네. 누가 시키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왔으면 이런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학원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이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소개도 되게 많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분은 한 1년 반 전에 엄마하고 아들이 와서 자격증을 따고 갔어요. 근데 요번 바로 앞전에 작은 아들 또 보냈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자기 동생을 또 보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막 크게 웃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시자면 상담에 제가 지금 해야 돼요라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뭐 저한테 오건 안 오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 자격증 5개 광고사를 따려고 하시면 네. 바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미루시다 보면 네. 정말 이 자격증을 갖고 활용하실 수 있는 때 그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음 텀에는 시간이 나실 것 같아도 또 바쁘시더라고요. 지금 마음 먹으셨을 때 바로 도전하시면 따실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